자, 저항값을 측정하거나 아니면 전류와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하게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이와 같은 테스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죠. 그러니까 테스터를 옆에 놓고 테스터에 케이블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그리고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단자에 올려놓고, 이와 같이 놓고 선 두 개를 이렇게 눌러주면, 양단을 눌러주면 0.824kΩ 이렇게 간단하게 측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측정하는 것은 편리하긴 하지만 정밀하게 측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보다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러한 멀티미터, 디지털 멀티미터를 사용해서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선이 연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요 오메가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단자에 선을 하나 연결하고, 그 다음에 검정색은 공통 접지입니다. 그래서 검정색으로 선 하나 연결한 다음에 한쪽을 빨간색 케이블로, 한쪽을 검정색 케이블 악어 집게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어주면, 그러면은 이제 정확하게 측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버튼을 눌러줘야 되고요. 오메가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버튼을 눌러줘야 저항값이 측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번 더 눌러야 되고요. 한 번 더 눌러줘야 저항값이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항값을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류와 전압 곡선을 알고 싶다, 혹은 다이오드의 전압을 알고 싶다 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자, 만약에 다이오드의 저항값을 알고 싶어서 이와 같이 연결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빨간색 선이 다이오드의 플러스 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검정색 선이 마이너스 쪽에 연결되어 있는데 저항값이 오버로드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혀 정상적으로 측정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오토 버튼을 눌러도 표시가 안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을 못하냐면 바로 다이오드, 이런 것들은 오음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음이하지 않다라고도 말하고요. 오음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그런 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소자의 경우에는 전류와 전압을 따로따로 인가해주고, 전압을 인가해주고 전류를 측정하거나, 혹은 반대로 전류를 인가해주고 전압을 측정하거나,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 전압 1으로 쓸 수 있는 이 파워 서플라이와, 그 다음에 이 멀티미터를 전류계로 사용해서 측정하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먼저 전원을 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단자를 플러스, 빨간색 플러스, 그리고 요 보통 마이너스와 그라운드 두 개는 접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서 마이너스를 그라운드로 사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선이 현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전압을 어떻게 인가할 거냐면, 자, 다이오드의 경우에는 한쪽에 줄무늬가 있습니다. 이 줄무늬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방향으로 전압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단자를 줄무늬가 없는 쪽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단자를 줄무늬가 있는 쪽에 연결을 하면은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바로 연결할 것이 아니고 이 사이에 전류계가 지나갈 수 있게끔 회로를 구성해야 됩니다. 전류계가 지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되고, 현재 이것은 전류계로 바꿔줘야 됩니다. 방금 전까지는 저항을 측정하는 모드였고, 저항 측정 모드가 아닌 전류 측정 모드로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이 플러스 단자를 이 하얀색 단자 여기 0.5A 맥시멈이라고 되어 있는 요 단자에다가 연결을 해줘야 전류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0.5A 이상이 되는 고전류를 측정하고 싶다고 하면 이 밑에 있는 단자를 연결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실험할 때는 이렇게 고전류를 측정할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 단자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 단자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전류 모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 모드로 가기 위해서는 DCV라고 하는 게 DC의 전압을 측정하는 거고, 이렇게 한번 눌러주면은 DC 전압을 측정하는 거고, DCI, 그러니까 Shift를 누르고 DCI를 눌러준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쪽에서 나온 선이 그라운드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회로를 연결했습니다. 자, 선이 좀 복잡해졌는데 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이와 같이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플러스에서 신호가 나와서 돌아서 다이오드의 플러스 단자 쪽으로 지나서 그렇게 지나간 전류가 이 선을 타고 돌아서 전류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류계를 통과해 나온 선이 이 선을 타고 돌아서 다시 전압원의 그라운드로 들어가는 이러한 회로를 구성해줘야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전류를 측정할 때는 직렬 연결이다. 지금 현재 연결된 상태가 직렬 연결 상태입니다. 이것을 병렬로 연결하면은 전혀 전류가 측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이 회로를 구성해 놓고요. 혹시나 잘못될 수 있으니까 요 전압은 가장 왼쪽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놓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놓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높은 전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가장 낮은 전류 쪽으로 반시계 방향 쪽으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전압을 인가해 보겠습니다. 전압을 인가할 때는 아직 전압이 인가가 안 된 상태고요. 이 버튼을 누르야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을 눌러줘야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작을 했고요. 자, 조금씩 전압을 높여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버튼은 크게 바꾸는 거고 밑에 있는 버튼은 조금씩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바꿔 보겠습니다. 전압을 시계 방향으로 조금씩 돌리면서 전압이 증가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압이 인가가 되고 있는데 지금 0.26V 전압이 인가됐는데 전류가 조금 증가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전압을 또 조금 더 올려 보겠습니다. 전압이 올라감에 따라서 전류도 올라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계속 올려 보겠습니다. 0.5V,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0.7V에서 전류는 1.4 mA 정도 걸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전압을 1V 이상 이렇게 올리면은 전류가 증가를 하는데, 이 밑에도 이 전류가 표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 값은 부정확하고 이 값이 훨씬 더 정확하게 측정된 값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요 버튼이, 요 노브가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 있다면, 이럴 때는 노란색 불이 들어오면서 정상적으로 전류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전류가 너무 과다하게 흐르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최대 전류의 폭을 제한해 놓은 것입니다. 너무 과다한 전류가 흐르면 이 소자가 타버리겠죠. 그래서 타버리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낮게 돼 있으면은 여기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전류가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허용치를 조금 늘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늘리면 과다한 전류가 흘러서 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늘려줍니다. 자, 반면에 전압을 낮추고요. 전압을 낮춰 보겠습니다. 전압을 낮추고 출력 전압도 끄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할 때 다이오드에 줄무늬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만약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뒤바꾼다면, 지금 이것을 뒤바꾼다면, 자,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쪽이 이렇게 가고 해서 전류의 방향을 뒤바꾼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출력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전압을 인가해 보겠습니다. 전압을 0.2V, 0.4V, 0.6V, 0.8V, 1V, 2V, 1.6V, 1.8V 여기까지 올려봐도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이것이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다이오드는 방향에 따라서 순방향과 역방향이 있고, 방향에 따라서 전류량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아까 전류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흐르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일반적인 회로에서는 이렇게 전류가 과다하게 흐르게끔 하지 않고, 이 전류의 양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 저항을 연결해서 소자를 만듭니다. 즉, 예를 들면 자, 회로를 이와 같이 바꿨습니다. 즉, 전압 1으로부터 나온 플러스 전류가 바로 다이오드로 가지 않고 중간에 저항 하나를 거쳐서 1kΩ짜리 저항 하나를 거쳐서 지나가게끔 함으로써 전류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흐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회로입니다. 그래서 회로를 구성할 때는 이와 같이 다이오드에 바로 전류가 흐르지 않게끔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압을 증가시키면
0.6V쯤 됐을 때 전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죠.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데, 계속, 전압을 증가해서, 1V, 2V까지 올라가도, 2V까지 올라가도, 아까는 이 전류가 무려 0.5A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과다한 전류가 흘러서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저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전류값이 밀리암페어 수준에서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이오드를 측정할 때는 저항을 하나 직렬로 연결해서 측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습니다.